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박병석 국회의장 이야기입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물러나라.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들도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끌려다니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일하는 정치를 해달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 180석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뽑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옛날 정치, 구태 정치, 삼김시대 때나 했었던 정치를 고집하느라 여전히 국민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자, 옛날 정치인, 불과 얼마 전 정치인까지 옛날 정치인이라고 보시죠. 20대 국회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역대 최악의 국회다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역대 최악의 국회. 18대 국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역대 최악의 국회. 매년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이걸 보다 못한 국민들이 180석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젠 시대도 달라졌고 국민들의 수준도 달라졌기 때문에 국회도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 이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 줄 테니까 달라진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봐라.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5선 이런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하죠. 자,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전의 나쁜 관행, 이걸 미덕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탈당을 하게 됩니다. 자, 박병석 국회의장, 나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라고 국회의장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국민들과의 약속을 수없이 어겨가면서 중재를 끌고 가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인진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국회의장도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국회의장은 여야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중재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것.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2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열 수 있을까요? 이제는 18개 상임위 전부 다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 미통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갖은 떡밥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떡밥은 말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국회의장이 자신의 마음대로 협상 테이블에 카드로 올려놓는 것이죠? 법사위를 기간별로 나눠 가지자. 장난합니까? 자,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장이 최강욱 의원을 국토위로, 김진애 의원을 법사위로 이렇게 배정한 것에 대해서 묘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꼼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옛날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묘수를 부릴 필요가 없다.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묘수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묘수를 내놓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정치는 역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다. 뭐 스스로 자뻑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박병석 의장의 묘수다라고 또 칭찬해주고 축켜 세워주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박병석이라는 사람은 또 그런 얘기에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사람들이 저에게 진보냐 보수냐 뭐 이렇게 묻죠. 많은 사람들은 저를 진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한 사람의 성향을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둘로 나누기는 되게 애매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수적인 면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 시사건건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성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6.25 70주년 기념식을 보면서 가슴 뭉클하고 눈물 흘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분들, 희생해 주신 분들의 예우를 지키는 것. 기념식에 돈도 꽤 많이 썼죠. 자, 돈을 쓰더라도 이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분들에게 멋지게 예우해 주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보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저 상식이라는 거죠. 국가 유공자분들, 독립운동가 후손들,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10만 원대, 20만 원대. 월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위안부 할머니들은 280만 원, 한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월 지원을 받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받는다고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직도 많이 열악하다. 반대쪽의 지원을 덜 받고 있는 분들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저는 낼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낼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대화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국회는 진보와 보수 대결이 아닙니다. 지금의 국회 그리고 예전의 국회도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진보고 미통당은 보수다. 이거 절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은 상식에 가깝고 미통당은 그냥 비상식.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에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수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상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통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아주 과장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요. 지금 박병석 의장이 하고 있는 일이 딱 그래요. 상식은 뭡니까? 약속된 날짜에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 여기에 반대한다면 그게 비상식이죠. 정해진 날짜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수결로 진행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은 이 상식을 버리고 비상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몇 번을 어겼습니까? 약속 어기는 게 무서운 거여야 돼요. 본인이 뱉은 말의 무게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라. 며칠까지 하겠다. 어겨요. 아, 이제 며칠까지 하겠다. 어겨요. 며칠까지 하겠다. 3번 어겼습니다. 4번째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국회의장입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최대한의 중재를 해야 된다. 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중재자 역할을 하세요. 하다가 한쪽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우기고 나오면 상식대로 처리해야죠. 중재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국회의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박병석 의장은 이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본인에겐 최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일단 박병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라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라는 행위에 대한 정의랑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의 간극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장직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평생 살면서 알아야 될 건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현실은 유치원생들보다 못한 짓들이거든요. 우리는 유치원생들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을 깨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박병석 국회의장, 상식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국회의장의 자격이 없다. 내려오시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